대한민국 넘버원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오, 박수가 없네요. 예. 박수 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항상 그렇듯이 멋지신 분이 나왔습니다. 핸섬 가이. 헤어스타일도 일단 멋지시고, 그 회사 이름도 멋져요. 언니의 파우치.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요. 언니의 파우치에 전지훈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서비스 이름이 언니의 파우치고 회사 이름은 라이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언니의 파우치하고 라이클하고 헷갈려서 회사 소개하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언니의 파우치를 서비스하고 있는 전지훈이고요. 언니의 파우치는 화장품 리뷰로 소통하는 뷰티 SNS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걸 더 설명드릴까요? 본인 소개도 간단하게 좀. 저는 그 지금 라이클이라는 회사에 현재 그 서비스 전략이나 마케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니의 파우치를 운영한 지는 약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개월. 네. 전 대표님이 약간 떠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방송 울렁증이 조금 있어요. 일단 소개할 때는요. 싱글인지 결혼하셨는지 밝혀주시고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이런 거부터 얘기하셔야 되는데. 자꾸. 여자친구는 현재 있고요. 서비스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니의 파우치가 대체 어떤 서비스인지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죠. 좀 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언니의 파우치는 앱이죠. 네, 맞습니다. 앱이고 iOS, 안드로이드.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언니의 파우치를 깔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언니의 파우치를 깔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올린 뷰티 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주로 뷰티가 화장품인가요? 네, 주로 이제 화장품 리뷰를 주로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모든 이제 뷰티 리뷰들은 태그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어떤 기획 의도나 어떻게 처음에 과정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먼저 팀 빌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먼저 테스트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팀은 먼저 그 온라인 카페 이제 커뮤니티들이 모바일로 옮겨오는 먼저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거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맘스홀릭이라는 네이버 최고의 이제 육아 카페는 해피맘이 옮겨오려는 그런 다음에서 운영한 해피맘처럼 이제 옮겨오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있잖아요. 김동신 대표님.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가장 큰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번개장터가 옮겨오려는 시도가 있었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거 이외에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상위 10위 내에 드는 그런 카페들을 우선 모바일 커뮤니티 형태로 옮겨오는 작업을 하고 이제 앱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정말 궁금한데 전 대표님은 그러면 처음에 회사를 하려고 할 때 지금 네이버에 있는 카페들이 랭킹이 이런데 그 랭킹 중에서 이거를 골라가지고 모바일로 서비스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서비스 2위 하고 있는 건 빼고 안 하고 있는 구석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능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뷰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바일 커뮤니티 형태로 앱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UX, UI만 해당 테마에 맞게 이제 커스텀해서 먼저 냈습니다. 근데 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뷰티 자체가 이제 제품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소통하고자 하는 니즈가 제일 강했고 또 추가적으로도 이제 사용자 몰입도가 가장 강한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나머지는 이제 버리고 이제 뷰티에만 집중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거 괜찮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일단은 발상 자체와 처음에 리서치 단계에서 굉장히 나름 어떤 트렌드를 딱 라이트 타임에 읽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 구상하게 된 시기가 대략 언제쯤이었어요? 실제로 팀 빌딩은 이제 12년 11월에 시작을 했고요. 12년 11월. 1년 반 전에. 1년 한 3, 4개월 전에.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개발자가 없었던 단계였고 실제로 저나 이제 같은 공동 창업자는 이제 IT 기반의 산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봤던 게 이제 린 스타트업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그거를 이제 바이블처럼 여겨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떤 거에 올인을 해서 뛰어들기보다는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 교육의 효과가 크네요. 네네 네.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뭔가 저희만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혹시 그 과정에서 이제 혹시 그 와중에 우리 이유 대표님이 하시는 쫄지마 네, 창업스쿨을 쫄지마 창업스쿨 들었죠? 들었습니다. 네. 제자입니다. 이거 뭐 사실은. 깔때기가 저로 전하는데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부러 그 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뭐 그런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근데 저기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쫄지마 창업스쿨도 들었고요. 제가 지난 학기죠. 그러니까 지난 8월 말부터 시작하는 학기에 연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들었어요. 그래서 훌륭했습니다. 골수, 골수 제자죠. 골수 제자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 대표님의 과거 이력이 궁금합니다. 사실 언니의 파우치의 이 그 앱의 성격을 보면 상당히 뭔가 뷰티에 뭔가 전에 일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뷰티 쪽은 하진 않았고요. 먼저 아주 잠깐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만난 동기하고 패션 브랜드를 코파운더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를 런칭. 쇼핑몰을 한 거예요? 패션 쇼핑몰? 쇼핑몰은 아니고요. 도메스틱 브랜드라고 해서 이제 생산부터 판매까지 다 이제 그런 식의 뭐 예를 들면 뭔가요? 뭐 의류인가요? 아니면 의류입니다. 신발 그러니까 비슬로우라는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슬로우라는 브랜드고요. 그거를 이제 코파운더로 참여해서 생산부터 이제 홈페이지 기획해서 런칭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그런 식으로 1년 반 동안 진행을 한 뒤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이제 원래 IT 쪽에 관심이 많았고 패션 산업에서 이제 종사하면서도 홈페이지 기획이나 이제 그걸 통해서 뭔가 판매를 진행하고 뭔가 IT 접점에 있는 것들을 하는 거에 제가 이제 흥미가 있고 많이 그거에 몰입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와서 이제 모바일 앱 기반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모바일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아까 트렌드를 읽어서 저기 온라인에서 카페나 뭐 블로그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던 게 모바일로 가는 그런 와중에서 빈틈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서비스를 좀 리인하게 만들어서 출시를 해봤다고 했는데 그때도 맞습니다. 언니의 파우치 같은 그런 아주 최소한의 어떤 제품을 갖춘 MVP 같은 앱을 출시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니의 파우치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리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맨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그 게시판 형태와 그 카테고리만 딱 구성된 MVP만 먼저 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MVP는 저기 최소 존속 제품, 맞습니다. 바이어블 프로덕트. 그래서 냈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사용자들이 이제 Q&A 형태의 글과 이제 자기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행태를 가장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커뮤니티 형태에서는 이제 Q&A에 이제 아무래도 사용자 니즈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판단했고, 그래서 이제 Q&A 기반의 이제 SNS, 뷰티 SNS를 먼저 이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피벗을 했고 계속 좀 조금씩 피벗하면서 발전시켜 왔네요. 그러면서 브랜드도 바꿔온 거죠. 언니의 파우치는 결국 지금 뭐랄까 리뷰 기반의 그걸로 바꾸면서 언니의 파우치라는 이름으로 런칭하게 된 건가요? Q&A도 Q&A 할 때도 계속 언니의 파우치였습니다. 언니의 파우치라는 브랜드는 계속하고 내용의 핵심이 바뀐 거군요. 사용자 반응을 계속 테스트해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Q&A 기반 SNS에서 그때 이제 리뷰도 살짝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리뷰에 대한 니즈가 오히려 더 강하다는 걸 판단해서 Q&A는 현재 살아 있는 상태에서 리뷰를 메인 피드로 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리뷰 기반의 SNS로 조금 더 변화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언니의 파우치에서 지금 현재 액티비티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니까 트래픽 위주로 좀 얘기를 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현재 다운로드는 오늘자 기준으로 약 27만 다운로드 정도 27만. 그리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회원 가입 수는 약 18만 정도. 18만. 반 넘게 회원 가입을 했네요. 되고 있고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요새 이제 15,000 정도고 이제 15,000. 많이 나올 때는 뭐 2만
15,000, 2만. 네. 그러면 위클리 액티브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아, 위클리는 현재 파악 안 했고 먼슬리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 12만 정도 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의 절반은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네. 네. 절반보다 이상이네요. 18만. 17만. 아까 17만이니까 17만에 12만. 예. 그러니까 한 뭐 60, 70%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상당히 얘기네요. 수치는 그 저기 네네. 평균 뭐 페이지 뷰나 듀레이션 타임은 듀레이션 타임은 약 그 1인 유저당 한 3분 정도 되는 것 3분. 같고요. 네. 네, 2분 30초에서 그러니까 조금씩 네네네. 바뀌긴 한데 2분 30초에서 네. 3분 사이인 것 같고요. 네. 그 페이지 뷰는 최근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1인당 평균 한 달에 한 50페이지 뷰 정도, 그러니까 평균으로 나눴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사장님이 그렇다면 궁금한 건 전에 Q&A 베이스의 Q&A 기반에서 우리가 리뷰 기반으로 옮겨왔고요. 물론 그 전에 Q&A 기반도 커뮤니티에서 Q&A로 한번 올라온 건데요. 이렇게 맞습니다. 옮겨올 때마다 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애널리틱스를 정확하게 그 툴을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러시. 예, 그렇죠. 현재 플로리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잘 좀 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옮겨오는 것들을 판단하고 근거로 삼으셔서 옮겼는지 물론 감이 있으셨겠지만 감 외에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셨고 활용하셨는지를 좀 하셨는지 궁금한데. 네, 일단은 커뮤니티 형태에서 이제 Q&A로 넘어올 당시에는 사실 그 커뮤니티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저들이 카테고리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서 이제 거의 그 언예 파츠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잘란 다음에 일일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글을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쌓아 나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퍼센티지나 이런 걸 확인해서 Q&A 기반의 이제 뭔가 Q&A에 대한 이제 사용자들이 가장 이제 반응이 좋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약간 판단했습니다. 이 수치 통계적으로 뭐 수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고 약간은 좀 정성적으로 판단한 거네요. 서비스 피보팅 할 때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저희 나름의 이제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Q&A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카운팅을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의 성격이 Q&A 성격인지 리뷰 성격인지 나눠서 리뷰가 많아지니까 리뷰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먼저는 Q&A로 가고 이제 Q&A를 가고 엑셀 넣어요. 이거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가 필요 친 거죠. 센 거죠.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이제 그 사장님께서 원래 그러면 리뷰 사이트, 그러니까 리뷰인데 주로 화장품이잖아요. 주로 화장품 위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사진도 올라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리뷰로 하는 데 있어서 잠깐만요. 일단은 저기 뭐 리뷰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래픽을 만드는 거 좋은데 결국은 메인 수익 모델을 이렇게 트래픽 많이 모은 다음에 광고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이쪽으로 몰아간 건지 가뜩이나 뷰티 이쪽으로는 광고비를 무지 많이 쓰는 영역이잖아요. 마케팅비를.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이쪽으로 접근한 거예요. 수익 모델까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수익 모델 자체는 사실 기존의 이제 네이버 카페나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서비스들도 광고비나 마케팅비로 이제 서비스가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트래픽만 모을 수 있다면 이제 뭔가 뉴미디어로 그런 이제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걸 좀 끌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커뮤니티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제 기존 카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벤트들을 여기서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CPA 광고 모델을 이제 같이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실제 저기 그 광고 매출이나
뭐 이런 게 발생한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추가로 확장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실제로 이제 뷰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이라는 이제 이벤트를 미리 써보고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남기는 그런 형태의 이제 체험단 이벤트가 이미 한 5년 이상 이제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바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좀 참여가 쉽고 뭔가 사용자가 많이 이제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 생각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CPA 광고 모델을 참여하게 되면 자동으로 체험단에 응모되는 형태의 이제 그거 수익 모델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공유나 아니면 설문조사 동영상 시청을 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체험단에 응모가 되고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그런 통해서 소셜적인 요소를 붙이는 걸 잘 엮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H 브랜드 다 말해도 되나요? 아모레퍼시픽의 뭐 헤라나 이제 에스쁘아 같은 브랜드와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헤라는 알겠는데 그다음 에스쁘아도 이제 아모레퍼시픽 에스쁘아라고요. 네네. 아모레퍼시픽에 이제 또 브랜드가 있고요. 그런 이제 좀 브랜드들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 질문하다가 갑자기 이 블랙아웃이 타고 와가지고 이제 걱정해요. 이렇게 자꾸 아닙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이 대표님이 그래서 필요. 저도 가끔 맡길 때 있잖아요. 그때 송 대표님 딱 들어오시기 때문에 안심이 되죠. 자, 그 바꿀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서비스를 바꿀 때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첫 번째 따라올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주 고객을 타겟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렇게 그 Q&A에서 리뷰로 옮겨올 때 대체 나는 이 사람들이 와서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연령대라든가 어떤 사람들 그런 것들이 예상을 어떤 사람들을 예상했고 실제로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주 메인 타겟을 이제 18세에서 23세 그 사이의 연령대를 타겟으로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양질의 이제 리뷰를 작성하는 거는 20대 초반이 가장 이제 양질의 리뷰를 작성하고 있었고 현재는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잠깐만요. 20대 초반이 왜 그런가요? 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 당시 그때 화장품을 제대로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인가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만 넘어가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브랜드가 어떤 거고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이 어떤 건지 이미 명확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20대가 넘어가면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화장품을 이제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대가 아무래도 좀 어떤 한 브랜드에 이제 딱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브랜드를 써보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을 공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그 커뮤니티로 오래 가려면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컨텐츠들은 일단은 좀 도태가 돼야 되고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한 자들에게는 뭔가 보상이 가야 되고 그게 또 널리 또 퍼지게끔 만들어 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지.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신고 기능 기반으로 이제 컨텐츠를 걸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뭔가 그거를 이제 유저가 하는 게 아니라 백단에서 시스템적으로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SNS 상에서 얻을 수 있는 뭐 다양한 이제 뭐 사용자들의 행태라든지 아니면은 이 리뷰와 어떤 사용자들이 뭐 상호작용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좀 자동적으로 이제 좀 개인화된 리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찍은 말씀하셨는데 보상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좋은 리뷰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오늘 많은 팔로우를 한다. 공유가 1000회 됐다. 그래서 뭐 팔로우가 1000명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뭐 보상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경제적인 보상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결국 경제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체리 피커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오히려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흐릴 수 있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크라운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도장을 하나씩. 네, 현재 게이미피케이션 기능이 좀 개발돼 있어서 양질의 리뷰를 몇 회 이상 쓰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몇 회 이상 받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몇 회 이상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제 심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배지 기능을 현재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배지를.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여성들이 그 네이버 파워 블로거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조금은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명예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보다 열심히 작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이 언니의 파우치 내에서도 양질의 리뷰를 이제 생성해 나가다 보면은 팔로워 숫자도 많아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리액션도 많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양질의 리뷰를 생성하는데 더 큰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러면 기존에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주 그 리뷰어들 주 고객 겸 리뷰어죠.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 모바일에서는 언니의 파우치 쓰면서 뭐 블로그 활동은 다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초반에는 카페나?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새 들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네이버 파워 블로거 분들이 조금씩 넘어오는 그런 걸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넘어오는 쪽으로. 아까 근데 약간 그 들으면서 느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헤라는 좀 나이 드신 분을 위한 브랜드 아닌가요? 네네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거는 20대 초반이면 약간 동떨어진 브랜드인데. 그게 헤라 분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헤라 자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결국에는 연령이란 게 점점 올라가는 거고 그 사전에 이제 브랜드 노출이라든지 뭐 이런 효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 수준이 넘어가면서 헤라라는 브랜드를 이제 구매할 만한 시점이 되면 김태희가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헤라 브랜드를 위해서. 그리고 20대 초반에서도 헤라를 쓰는 그 친구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뭐 아까 다시 나는 이 회사의 그 발견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중고 물품은 번개장터. 예를 들면 또 아까 예를 드신 게 뭐 맘솔릭은 해피맘이나 이런 것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아직 서비스가 앱으로 모바일에서 적당한 서비스가 개발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찾아서 그걸 옮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나요, 친구? 그러니까 우연히 어디서 힌트를 얻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힌트를. 글쎄,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힌트를 안 드렸어요. 패션 브랜드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막 저희가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제 패션 브랜드의 코파운더를 하면서 그런 커뮤니티란 거에 이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건지와 뭐 이런 거를 조금씩 많이 경험을 1년 반 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모바일로 결국에는 옮겨갈 것 같은데 그런 게 뭔가 없을까에 대해서 조금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파운더들을 조금씩 모으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단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결과물이 또 궁금해요. 혹시 남아 있는 건 뭐가 있나요? 현재 다 올렸다가 일단은 다 내려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직 빈틈이 있는 구석이 있나요? 네네. 쭉 따져 보니까 그러면 여기 뷰티 이거 분야 말고 또 다른 사람 혹시 이 청자를 위해서 후배들한테 팁을 하나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능 쪽이 수능 정보. 그러니까 수능 기반의 SNS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런 시도 왜냐하면 이 전형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가지고요. 잠깐만요. 근데 제가 생각은요. 이 부분은 유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정보다 이거는 이번 회만큼은 우리 언니의 파우치 우리 그렇죠. 라이클 회만큼은 후원금을 받을까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을 삑 처리하고 이 부분을 들을 수 있게 유리한 모델로 큰 시장인데 돈 쓰는 시장인데 그 생각을 많이 한 게 이제 지금 아직 수능 기반에 이제 저희가 다 처음부터 했던 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자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수능도 현재 수능 대박의 신이라고
네,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그냥 살려두고 있는데 수능 대박의 신이라는 거 아직 여전히 꾸준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포스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사용자들이 이제 좋아요를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한 발 담그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고 있진 않고요. 저희는 뷰티에 이제 집중하기로 결론을 졌는데 그런 것만 봐도라도 이제 이런 학생들의 이런 바이럴 효과나 이런 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저 잠깐 쉬기 전에 또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잠깐 하시고 저도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계획은 대체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트래픽은 약간 좀 적어 보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더 올해 우리 그 언니의 파우치에 어떤 경영 목표라고 할까? 행동 지침은 뭔가요? 결국에는 이제 유저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어뷰징이나 상업적인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 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서 이제 개인화된 그런 리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알고리즘이라든지 리뷰나 사용자의 이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좀 개발을 해서 좀 그런 원천적으로 이제 그런 상업적인 리뷰나 이런 것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잠깐만요. 그렇지만 그 부분으로 갔을 때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사장님의 뭐 그런 판단의 근거는 뭐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개인화로 이런 것들이 가다 보면 물론 개인화를 하면서 광고 모델을 리파인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개인화로 가서 그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지 않거든요. 사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얼핏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궁금한데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는 벤처인데 적은 노력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 개인화가 맞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제 뷰티 정보라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레디메이드 컨텐츠와 같은 매거진 형태의 정보가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이 직접 유저가 그 만들어낸 정보, UCC 정보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사실 이 매거진형 정보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피부 타입이나 피부 톤 상관없이 아주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성들을 딱 봤을 때 피부 톤은 13호, 21호, 뭐 23호 이렇게 구성돼 있고 뭐 피부 타입은 지성, 복합성, 건성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이제 피부 톤과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하나의 화장품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뭔가 개인화된 자기 피부 톤과 피부 타입에 맞는 걸 딱 제공을 했을 때 뭐 훨씬 수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네요. 훨씬 더 큰 만족을 줄 거라는 저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이트에 저희 서비스에 가입할 때 자기의 피부 톤을 알려주게 돼 있나요? 현재 그 리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피부 톤과 어떤 피부 타입인지가 이제 조그맣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보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광고주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네요. 그 초기에 팀 빌딩을 하실 때 본인이 개발자는 아니시니까 개발자들 영입하기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영입을 해서 팀을 이루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현재 그 CTO를 맡고 있는 개발자 친구 같은 경우는 지인의 지인이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구 자체가 워낙 실력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같이 공동 창업한 그 친구와 정말 많이 찾아가서 술도 많이 먹고 이제 뭔가 비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뭔가 같이 같이 하면 뭔가 이뤄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꼭 술이어야 되나요? 근데 그 친구가 술을 좋아해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술을 드셨어요? 한 3개월. 3개월 쫓아다녀서 그 CTO 분을 영입을 하고. 원래 팀 빌딩이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을 사실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누구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네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사용하게 허락해 주신 랭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
이렇게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나리 센터장님이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늘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후원자는 한 분도 안 나타나시네요. 저기 후원자가 조만간 나타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전화로 일단은 저기 그 후원 의사 막힌 분을 만나뵀는데 한 달치 제작비를 본인이 내겠다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너무 감사해서 사실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아프셔서 못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는 무명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왠지 말하고 나니까 왜 부끄럽고. 하여튼 주시면 받겠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그리고 저기 쫄지마 창업스쿨이 작년에 시즌 3까지 했거든요. 프라이머랑 같이 했는데 올해는 제가 좀 바쁘고 지쳐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훌륭한 제자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4월 중순부터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쫄지마 창업스쿨에 제가 반응을 뭐 다른 데서 좀 들었는데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입으로 못 하고요. 하여튼 어땠어요? 뭐 들어봤잖아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오늘 깔때기 타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참여자분들 다 되게 뭔가 열의를 갖고 참여하셔서 분위기 너무 좋고 거기서 뭐 에너지를 받아서 돌아가서 이제 팀원들과 그런 거 공유하면서 좀 회의가 뭔가 더 액티브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이게 좋았다는 얘기인지 나빴다는 얘기인지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저기 그 린 스타트업이나 뭐 저희가 저기 그 투자 유치, 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발표하는 피치, 뭐 이런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나름 그래도 신경을 써가지고 꾸몄기 때문에 뭐 하여튼 반응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쑥스럽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지금 회사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세요? 현재 직원은 총 저까지 4명입니다. 4명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4명이서 이렇게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하신 거는 내부 개발. 내부 개발입니다. 약간 그 우한 형제들의 그거하고 좀 비슷하던데 전반적으로 뭐랄까 톤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약간은 기존 뷰티 앱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남자면서도 이제 여자와 접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키치스러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키치스러움을 이제 디자인 컨셉으로 맨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브랜드 네이밍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면서 여자도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키치스럽다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홍대 분위기의 B급 문화의 배달의 민족 분위기. 그게 디자인풍. 키치. 키치라고 하죠. 부르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제가 좀 키치스럽. B급이라. 알겠습니다. 자, 질문이 오늘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 네, 우선 서비스 얘기 잘 들었고요. 근데 기존 국내 잡지사에서도 이제 카카오랑 제휴해서 국내 전문 에디터들이 이런 뷰티에 관련된 모바일 서비스를 런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뭐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뭐 쿠폰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동원해서 뭐 굉장히 물량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뭐 차별화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BM 모델 봤을 때 뭐 브랜드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비스 특성상 뭐 브랜드가 원하지 않는 리뷰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BM을 맞춰서 나가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좀 질문이 길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결국에는 이제 잡지라는 거는 기존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고, 그러니까 저희와는 많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실제로 화장품을 구매하기 전에 잡지를 읽어보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이제 네이버에서 사용자 후기를 찾아보고 이제 화장품을 구매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RMC와 UCC라는 차이에서 분명히 큰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매거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적으로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UCC를 기반으로 이제 SNS이기 때문에 내가 이 리뷰를 읽었는데 바로 이 리뷰를 쓴 사람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추가적으로 2차, 3차 계속 얻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만족을 하면 다시 이거를 외부로 퍼가고 약간 이런 행태가
현재 이런 사용자 행태를 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계속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뭔가 저희가 UCC만의 엣지를 갖게 된다면은 충분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결국에는 그 브랜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리뷰가 생성됐을 때 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는 결국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브랜드보다는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모든 거를 맞춰가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플랫폼 자체가 이 뷰티 리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을 선점한다면 결국에는 그런 브랜드들도 이제 그런 부분은 뭔가 인정하고 이제 광고나 이런 거 들어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할 때는 이게 브랜드 저기 그 제공자가 어차피 네네. 광고 주고 예,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쪽에서 요구하게 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네.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려면은 경제적으로 이게 자립이 돼 있어야 돼요, 회사가. 네네. 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수익 모델 자체를 이제 뭐 하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CP 모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수익 모델을 좀 만들어고 그것도 이제 리나게 테스트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쪽 광고주에서 생성한 리뷰를 광고주가 요청해서 생성한 리뷰를 기반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모든 리뷰는 이제 태그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데 뭐 파운데이션이나 립스틱 같이 이제 인기 있는 태그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뭔가 키워드 광고 형태로 뭐 수익 모델을 또 그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용자 경험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리뷰 사이에 뭐 노출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수익 모델을 계속 개발해 나가다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절충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 리뷰 사이트에 광고를 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광고의 특별히 첫 번째는 이제 네거티브한 것이 있는데 광고를 걸을 문제가 있고요. 다른 상품이 있는데 유사한 경쟁 모델이나 이거를 광고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에 이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리뷰 사이트들에서 화장품이지만 똑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을 그 컨텐츠와 비슷한 제품을 광고를 걸기 힘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좀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동종 이제 만약에 동종 브랜드의 동종 비슷한 제품들에 대한 리뷰에 대해서 뭐 그거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관련된 뭐 그런 광고만 노출이 된다든지 뭐 그래서 광고주와 이제 사용자의 그런 뭔가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데 그런 향후 추천 알고리즘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두 번째 질문. 네, 그 비슷한 어떤 해외 어떤 사례가 있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해외 사례.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UCC 기반의 이제 커머스 사이트가 주로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은 아무래도 환경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이제 커머스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웹사이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구권에서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중화권이나 아니면 이런 아시아권에서는 모바일 앱이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RMC인데 아주 그냥 잡지에서 나온 컨텐츠를 개인이 텍스트로 치거나 이미지를 붙여서 만든 뭐 그런 수준의 앱이 현재 중화권에서는 런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직접 고객층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제가 알기로는 약간 비슷한 시기에 네이버 그 뷰티 커뮤니티랑 같이 그때 앱을 런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앱 런칭할 당시에 이미 뭐 몇 년 동안 쌓아놓은 이제 광고주와의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물량 공세를 하고 좀 그 회원을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네임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뷰티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언니들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둘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가 뭐예요? 카페가? 네이버 카페
경쟁사. 알려주면 안 되나? 예. 네.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뭐 어때요? 네, 다 알려진 건데요. 네. 보실 것 같은데 파우더룸이라는 이제 거의 뭐 2001년인가 하여튼 10년 동안 이제 뭐 아주 명성을 쌓아온 이제 카페가 있고요. 그 카페도 이제 모바일 앱을 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작점부터 좀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카페에서 모바일 앱을 낼 수가 있나요? 카페 주인이 각각 개인들이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 네이버에서 낸 거예요? 아닙니다. 파우더룸이라는 카페를 지기가? 운영하시는 분이 기업으로 이제 전환해서 전환을 해서 되게 엄청 큰 매출을 일으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바일 앱을 이제 그런 네이밍을 살려서 이제 런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시작점부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이버 카페에 있는 트래픽을 그러니까 모바일로 옮기게 되면은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그쪽은 이제 리워드 앱 개념으로 파우더룸 앱이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격을 다르게 갔다. 그러니까 뷰티 리워드 앱으로 시작을 하셨고 저희는 그걸 아예 옮겨오려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런칭을 했지만 저희가 조금씩 이제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파우더룸 앱이 다운로드가 적죠. 되게 여기 이슈가 좀 있는데 구글 보면 나오잖아요. 뭐 플러스, 만 플러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요게 이슈가 좀 그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죠. 일단은 그 안드로이드 버전을 계속 좀 더 이제 발전된 후에 이제 iOS를 낼까 약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iOS 고객도 사랑해 주십시오.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아까 그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거 좀 다른 질문을 할까 하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기존의 카페나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걸 이제 그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 오시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왜 카페에 있는 어떤 이미 기존에 뭐 구축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왜 굳이 그 앱으로 가져오려고 하시는지. 요즘 뭐 카페 같은 것도 네이버 뭐 카페 같은 게 있어서 편하게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그러니까 번개장터나 이제 뭐 해피맘이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조금 더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카페 앱은 동일한 UX, UI에서 다양한 이제 테마의 그런 커뮤니티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테마 그런 결국에는 그런 뭐 주제별로 뭔가 거기에 특화된 UX, UI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결국에 저희가 하려는 추천이나 이런 뭐 인기도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를 모든 카페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뭔가 특화된 앱 자체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쓰기도 불편하죠. 그 카페 앱을 들어가서 거기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 있지만 한계로 뛰어나온 거 있을 때는 훨씬 더 큰 장점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인데 크게 보면 웹 시대에는 포털이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고 포털 안에 종속되는 비즈니스들이 많이 횡행했다면 모바일 시대에는 이게 더 파편화돼가지고 다 갈라진 것 같아요. 권력 자체가. 그래서 카페로 모바일 뭐 커뮤니티를 다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대신에 이런 건 있다고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뭐 이런 모바일 앱 시대에는 이런 파편화되지만 이런 수직화된 한 버티컬로 마켓에서 1등이 되면 뭐 모바일의 어떤 이런 파라다임이 바뀌기까지는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모바일 이 앱을 개발하시는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많은 거죠. 기회 시대인 거죠. 그래서 뭐 그걸 증명해주는 어떤 사례가 그 네이버의 그 최대 중고 커뮤니티 중고 나라가 네이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번개장터를 인수했잖아요.
그걸 대신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기 뭐 제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그러니까 극진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코멘트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 최근에 그 프라이머에서 또 투자를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투자 금액하고 밸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밸류는 안 될 텐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프라이머에 정부 1+5 해서 3억 받으셨죠. 그거는 괜찮잖아요. 아닌가? 아니요, 3억은 아직 그러니까 정부 돈을 합쳐가지고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받으신 거죠? 받으신 거 프라이머에서 받으신 거는? 당황하시네. 그래서 하여튼 뭐 돼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언론 보도 됐잖아요. 보도가 그거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저기 쫄투에서 최초 공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프라이머의 글로벌 R&D 프로그램으로 지난달에 선정되셔서 그래서 프라이머에서 일부 돈을 투자받고 그리고 또 5배 자금을 이번에 받으시게 될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받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이것 때문에 난 받은 것 같아. 나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자랑, 대표님의 이 눈도장을 찍게 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프라이머 엔턴십을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엔턴십 과정 속에서 멘토링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뭔가 그러니까 선배 창업가로서 뭐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듣고 저희가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빠르게 이제 그걸 테스트해봤던 부분들이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배우는 자세가 돼 있다. 제가 이태경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뭐 사실 엔지니어를 하다가 이제 투자자로서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한 17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훈수도 많이 두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훈수일 뿐이지 이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훈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아쉽죠.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돈이 필요하신가요? 뭐 있으면 좋을까요? 돈 받았는데 필요하다기에는 얼마나 필요하세요? 네. 지금까지 받은 돈 말고도 얼마나 또 돈을 좀 뭐 많이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뭐 한 5억 정도 더 있으면은 iOS나 웹으로 이제 채널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5억 정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5억 정도의 지분은 얼마 정도 내줄 생각이에요? 한번 끝나고 한번 또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는 넘나요? 뭐 그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사장님께서 굉장히 비밀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뭐 제자고 하여튼 그래서 참 코멘트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저기 그 프라임에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쫄트 오면서도 저녁 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돈은 있을 때 아껴야 된다. 저는 그냥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후회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돈은 있을 때 아껴야 되고 그 지금까지는 뭔가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투자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받았으니까 일단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거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아끼면서 그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서비스를 개선할까 거기에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생각에는 제가 생각에 이휘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투자한 업체가 한 50개 돼요. 사장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러주세요. 제가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앱도 출시해봤잖아요. 본인이 경험까지 하면서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죠. 지금 뭐 이 사장님 말씀이 진짜 막 제가 보면 귀에 쏙쏙 들어올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만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아주 잘 봤고요. 사장님께서 항상 제가 보니까 이 능력 있는 CEO 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던 대체로 질문을 굉장히 아주 잘하세요. 잘한다는 건 뭐냐면 생생하게 고객과 그리고 시장과 전략을 잘 엮어서 잘 말씀해 주신다는 게 그래서 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경험을 해보셨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현재 4분이서 여기까지 이뤘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과 발품을 파셨을까를 생각하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부터 굉장히 그 발상이 좋았다. 사실 지금의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런 발상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봤을 때 이런 커뮤니티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커뮤니티가 앱을 제대로 대응하지 모바일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약간은 물론 지금 경영하시는 방법이 린스타트업에 의존하면 린스타트업은 전형적으로 그 숫자에 의해서 잘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감에 의해서 성공을 하셨는데 가능하면은 좀 더 애널리틱스를 제대로 쓰셔가지고 정확하게 모든 아주 궁금한 거 이 고객이 여기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패턴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그리고 그것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5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2억 정도 투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3억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